QQQ가 하루 만에 74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TQQQ는 84달러를 넘었고 SOXL은 하루에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런 날 제일 위험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흥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아주 작게만 움직이는 날입니다. 어젯밤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과 이란 합의 기대가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줄었고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시장은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다. 금리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나스닥, 반도체, AI주, 레버리지 ETF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QQQ보다 QLD가 더 크게 움직였고 QLD보다 TQQQ가 더 크게 움직였고 반도체의 3배인 SOXL은 더 무섭게 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 이유가 좋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이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TQQQ와 SOXL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타이밍을 사는 상품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중심이고 QLD는 그 2배, TQQQ는 3배입니다. SOXL은 반도체 3배입니다. 즉 오늘 QQQ가 1%만 흔들려도 TQQQ와 SOXL은 계좌에서 3% 이상 흔들리는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전략은 딱 3개 가격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QQQ 744달러입니다. QQQ가 744달러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아직 강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유자는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자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어젯밤에 QQQ는 3% 넘게 올랐고 TQQQ는 9% 넘게 올랐고 SOXL은 16% 넘게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TQQQ와 SOXL을 크게 사는 건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어젯밤 오른 사람들 뒤에 줄 서는 겁니다. 두 번째, QQQ 735달러입니다. 어젯밤 QQQ의 장중 저점이 735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QQQ가 735달러에서 738달러 사이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상 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QQQ보다 QLD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QQQ와 SOXL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강한 장에서 눌림을 살 때도 첫 매수는 3배가 아니라 2배부터 들어가는 게 계좌를 오래 살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QQQ 735달러 이탈입니다. QQQ가 735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어젯밤 급등이 하루짜리 과열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는 매수 버튼이 아니라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특히 SOXL은 절대 추격하면 안 됩니다. SOXL은 오를 때는 계좌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릴 때는 하루 만에 멘탈을 흔드는 상품입니다. 그럼 오늘 100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QQQ가 744달러 위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TQQQ와 SOXL도 또 급등한다면 100만원 중 80만원은 현금으로 둡니다. 그리고 20만원만 QLD에 넣습니다. TQQQ와 SOXL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날에 가장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자제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른 3배 레버리지를 따라 사는 순간 내 계좌는 주도권을 시장에 넘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QQQ가 738달러에서 740달러까지 눌렸다가 다시 회복한다면 100만원 중 50만원을 씁니다. QLD 40만원, TQQQ 10만원입니다. SOXL은 아직 보류합니다. 이 조합은 공격적이지만 무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아주 작게만 넣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TQQQ는 많이 사서 돈 버는 상품이 아니라 조금만 사도 계좌가 반응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QQQ가 735달러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38달러 위로 올라온다면 이때는 눌림 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 중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LD 50만원, TQQQ 15만원, SOXL 5만원입니다. SOXL은 5만원만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SOXL은 반도체 3배라서 이미 계좌에 TQQQ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 QQQ가 흔들릴 때 TQQQ도 흔들리고 반도체가 흔들릴 때 SOXL은 더 세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SOXL은 확신이 아니라 비중으로 다루는 겁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QQQ가 735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100만원 중 20만원만 QLD에 넣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TQQQ와 SOXL은 매수 금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시장은 한번 오른 뒤 바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급등 다음 날에는 차익 실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특히 FOMC 구간에서는 말 한마디에 금리 기대가 바뀌고 금리 기대가 바뀌면 나스닥과 반도체는 바로 흔들립니다. 그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QQ가 744달러 위에서 버티면 QLD, TQQQ, SOXL은 일단 보유입니다. 다만 SOXL이 다시 급등해서 275달러 위에서 힘이 약해진다면 일부 익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5%에서 10%만 줄여도 됩니다. 이건 겁나서 파는 게 아니라 다음 조정을 살 현금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TQQQ는 85달러 위에서 버티면 들고 갑니다. 하지만 82달러 아래로 밀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젯밤 강하게 오른 구간의 하단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QQQ는 오래 들고 가도 되는 상품이지만 비중이 너무 커지면 좋은 상품도 나쁜 습관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QQQ는 기준입니다. QLD는 오늘 가장 현실적인 매수 카드입니다. TQQQ는 소량만 허락되는 공격 카드입니다. SOXL은 추격이 아니라 눌림에서만 아주 작게 보는 카드입니다. 오늘 100만원이 있다면 전부를 투자하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20만원만 쓰고 80만원을 남기는 것도 전략입니다. 오늘 50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다음 하락에 남기는 것도 전략입니다. 투자는 매일 돈을 넣는 게임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서만 내 돈을 앞으로 보내는 게임입니다. 오늘 시장이 더 올라가면 이미 가진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오늘 시장이 눌리면 현금 가진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둘 중 하나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보유분으로 상승을 먹고 현금으로 하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QQQ 744달러 위 보유하고 신규 매수는 작게, QQQ 738달러 부근 눌림, QLD 중심으로 분할, QQQ 735달러 지지 확인, QLD 크게, TQQQ 작게, SOXL 아주 작게, QQQ 735달러 이탈, TQQQ와 SOXL 매수 금지. 오늘은 계좌를 크게 키우는 날이 아니라 계좌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날입니다. 폭등장에서 돈 버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폭등장에서도 현금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